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레이첼입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학습시킨 머신러닝 모델을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 통합 배포가 가능한 표준화된 MLOps 템플릿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MLOps는 아직 구축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MLOps 플랫폼을 정의하고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할지,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할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카카오페이에서 MLOps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자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MLOps 구축 배경과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옐로가 피처 스토어, 마지막으로 웨더가 모델 서빙과 결과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MLOps 구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는 여러 ML 모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 신용평가, 이상거래 탐지, 유저 프로파일을 위한 ML 모델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결제 데이터가 증가하고 결제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데이터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ML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모델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을 지속적으로 학습, 업데이트하여 배포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MLOps를 적용하기 전에 개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ML 모델을 서비스에 서빙하기 위해서는 피처 데이터와 서빙할 모델, 그리고 서빙 서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 모델 A를 서빙하기 위해 모델러와 서버 개발자는 위와 같이 모델 서빙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모델 A 서빙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던 도중 비즈니스적인 요구로 서빙 중인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업데이트된 모델은 피처가 변경되어 기존의 피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을 다시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서비스 중인 모델 버전 1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버전 2 서빙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델 A는 버전 2로 변경되어 서빙되고 있던 도중 추가로 모델 B를 개발하여 서비스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 모델러와 개발자는 모델 B를 서빙하기 위한 서빙 파이프라인을 추가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중복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피처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없으며 운영 복잡도 또한 증가합니다. 머신러닝 모델 개발부터 서빙까지 개발과 운영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MLOps를 정의하고 각 컴포넌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바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 피처 스토어, 모델 서빙으로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개발하여 서비스의 머신러닝 모델을 지속적으로 배포, 관리, 운영할 수 있는 MLOps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각 컴포넌트 개발에 AWS를 도입하였습니다. AWS를 도입한 이유는 첫째, 컴퓨팅 리소스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스펙의 인스턴스를 골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리소스를 반납하여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사용한다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AWS의 서비스는 대부분 관리형으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스텝 펑션, 세이지 메이커 등 서비스 자체를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AWS를 도입하게 되면 운영 리소스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카카오페이의 MLOps 아키텍처는 이와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MLOps 플랫폼은 피처 스토어,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 모델 서빙으로 나누어 구성했으며 각 컴포넌트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정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발표에서 각 부분의 요소들을 어떤 서비스, 기술로 구축하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 구축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은 모델 학습 워크플로우와 모델 관리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델 학습 워크플로우는 주기적으로 모델을 학습하여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으로, 워크플로우를 보면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 전처리를 한 후 모델을 학습하고 모델을 평가하게 됩니다. 학습된 모델의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모델 결과물이 모델 레지스트리에 저장됩니다. 모델 관리 서비스에서는 모델 저장소인 모델 레지스트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모델 매트릭 관리, 모델 간 성능 비교, 모델 배포 기록 관리 등 모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델러가 모델 히스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모델을 추가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모델 학습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모델 학습 워크플로우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ML 워크플로우를 지원해야 합니다.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 학습 환경 설정이 가능해야 하고 배치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플랫폼 운영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다양한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학습 워크플로우를 관리,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이 편리해야 합니다. AWS의 스텝 펑션은 매니지드 워크플로우 플랫폼으로 별도 운영 리소스 없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고, ML 워크플로우 관련 SDK를 지원하므로 위 두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모델 워크플로우 플랫폼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스텝 펑션은 AWS의 ML 플랫폼인 세이지메이커와 연동하여 모델 학습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고 각 스텝마다 별도의 인스턴스를 띄어 실행됩니다. 스텝 펑션에서 모델 학습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왼쪽과 같은 워크플로우를 파이썬 코드나 제이슨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스텝별로 별도 인스턴스를 지정하고 배치 잡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작성된 트레인 스텝 코드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우선 모델 이스티메이터를 생성합니다. 이스티메이터를 정의할 때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사용할지 지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M5 인스턴스를 선택하였습니다. 모델 프레임워크의 버전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트레이닝 스텝을 정의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스텝에서는 앞서 정의한 이스티메이터의 정보와 인풋 데이터 경로를 넘겨주어 별도 인스턴스로 실행될 수 있는 과정, 즉 스텝을 정의합니다. 스텝 정의가 완료되면 각 스텝을 체인으로 묶어 순서를 정한 후 워크플로우 객체를 생성합니다. 워크플로우 객체를 크리에이트하면 스텝 펑션의 워크플로우가 생성되고 워크플로우를 익스큐트하게 되면 생성한 워크플로우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실행 현황과 결과는 AWS 스텝 펑션 콘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파이프라인에서는 학습한 모델과 모델 배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 관리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모델 관리 서비스 요구사항은 첫째, 기본적으로 모델 버전 관리와 모델 매트릭, 히스토리 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버전의 모델이 언제 서빙되고 업데이트하여 배포되는지 알기 위해 모델 배포 승인 이력 관리 또한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운영 관리가 편리해야 합니다. MLOps 플랫폼 구축 시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 이외에도 관리, 운영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운영이 편리하도록 구축해야 했습니다. 모델 관리 서비스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온프레미스에 구축되어 있는 ML플로우와 AWS의 세이지메이커 모델 레지스트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두 플랫폼 모두 모델 매트릭이나 모델 버전 등록 관리가 가능합니다.
온프렘의 ML플로우는 오픈소스로 직접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 난이도가 있는 편이지만 AWS의 모델 레지스트리는 매니지드 플랫폼으로 운영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이 쉽고 기능이 잘 구성되어 있는 모델 레지스트리를 모델 관리 서비스로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텝 펑션과 모델 레지스트리로 구성한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 배포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모델러가 모델을 개발하면 전처리, 학습, 평가 코드를 깃에 올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젠킨스가 깃에서 S3로 해당 파일들을 배포하게 되면 S3의 모델 관련 파일들이 업로드되고 S3 파일 업로드 트리거로 람다 함수가 실행되고 스텝 펑션 워크플로우를 생성하여 실행합니다. 실행된 스텝 펑션의 워크플로우에서 모델 학습이 시작되고 학습이 완료되면 학습된 모델이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된 모델을 승인하게 되면 모델 배포가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옐로가 피처 스토어 구축 과정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옐로입니다. 앞에서 레이첼이 모델 파이프라인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ML 모델 개발 및 서비스에서 활용할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는 시스템인 피처 스토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머신러닝 관련 엔지니어도 계시겠지만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신 개발자 혹은 기획자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피처 스토어의 근간이 되는 피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처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셋에서 Y, 즉 정답을 예측하기 위해 모델을 개발할 때 사용되는 변수들 각각에 대한 벡터를 의미합니다. 사기 탐지 모델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고 여부 Y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해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텐데요. 장표에서는 나이, 평균 결제 금액, 송금액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겟 변수인 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들, 즉 각각의 인풋 벡터들을 피처라고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여러 서비스에서 3천만 명의 유저가 만들어내는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전처리, 조인, 표준화 등의 절차를 거쳐 피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후 이 만들어진 피처들을 모델 개발, 자동학습에 활용하도록 대용량 데이터들을 장기간 보관하는 오프라인 스토어, 실시간 예측에 사용되는 최신 피처들을 로우 레이턴시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스토어, 이렇게 두 가지 저장소에 저장하여 피처 스토어를 구축한 후 후속 스텝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MLOps 시스템을 구축하기 이전에도 하둡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피처들을 저장해 활용하곤 했었는데요. 이미 생성된 피처들에 대한 메타 관리 기능이 없고 모델러별로 상이한 데이터 추출 방법으로 인하여 피처의 재사용 및 안정적인 서빙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 구축하는 피처 스토어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러가 SQL, 스파크 등을 신경 쓰지 않고 모델 개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미 만들어진 피처들이 모델러 간에 잘 공유되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피처 현황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고가 형성은 당연히 지원돼야 하며 피처들의 용량이 늘어났을 때 쉽게 스케일 아웃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는 피처 스토어 기술들은 시중에 많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애드온 기능이 추가된 상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AWS 환경에서 운영될 저희의 MLOps 시스템에서 선택지로 고려할 만한 프로덕트는 오픈소스인 Feast 그리고 SageMaker 피처 스토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Feast와 SageMaker 피처 스토어 이 두 가지에 대해 POC를 한 후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두 기술 모두 피처 스토어 기술인 만큼 피처 추출 API는 동일 저장소 기준 비슷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차이가 있는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피처 재사용성을 평가했습니다. 두 기술 모두 피처 메타 관리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피스트가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피처들의 히스토리 관리 및 모델과의 매핑에 더 용이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러블 슈팅 용이성을 평가했습니다. 두 기술 모두 도큐먼트나 레퍼런스가 부족했는데 세이지메이커 피처 스토어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나 세이지메이커의 온라인 스토어가 다이나모DB로 추정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 및 저장된 데이터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 운영 시에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하는 저장소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걸친 결과 오프라인 스토어로는 S3와 아테나를, 온라인 스토어로는 레디스가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피스트는 아테나를 지원하지 않고 세이지메이커는 레디스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피스트는 오픈소스였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를 분석한 후 수정할 수 있었고 저희 팀에서 직접 아테나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 피스트에 커밋한 후 계속 컨트리뷰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운영 환경 기준으로 산정을 해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비용 차이가 있었습니다. AWS 서비스들은 사용하기 편할수록 추상화가 많이 되어 있을수록 비용이 비싸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비교 분석한 결과 피스트가 저희의 유즈 케이스에 더 적합한 기술이라 판단했기에 피스트를 선택했습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피스트, 즉 피처 스토어 기술은 소프트웨어로서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잘 관리하고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피처들이 실제로 저장될 물리 저장소도 선택해야 했는데요. 이 역시 성능, 비용, 운영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했습니다. 오프라인 스토어는 대용량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모델 개발, 학습을 할 때에만 쿼리가 수행됩니다. 아마도 하루에 많아야 500번 정도 쿼리가 수행될 것입니다. S3는 고가형성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며 데이터의 수명, 접근 빈도, 액세스 속도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또한 S3와 같이 자주 사용되는 아테나는 프레스토 기반의 서버리스 쿼리 엔진입니다. 따로 할당받은 서버가 없기 때문에 쿼리를 수행한 만큼 데이터를 읽은 만큼만 비용이 과금되는 서비스입니다. S3와 아테나를 선택하고 피스트를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이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오프라인 스토어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는 예측을 수행할 때마다 미리 저장된 피처들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저장소입니다. 실 서비스에서 결제 혹은 송금 요청마다 온라인 스토어를 조회할 것이므로 조회 요청당 비용이 낮아야 합니다. 처음 설계 시에는 다이나모DB 서비스를 고려했었는데요. 다이나모DB는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API 콜당 비용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따라서 서버를 할당받은 후 사용하는 엘라스틱 캐시 서비스의 레디스 엔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메모리 기반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단건 조회 속도를 제공하면서 많은 리퀘스트를 감당해낼 수 있는 온라인 스토어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온프레미스 그리고 AWS 기반의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저희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들은 온프레미스의 하둡 그리고 쿠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임팔라와 스파크를 사용해서 온프레미스에서 피처 엔지니어링을 수행한 후 정해진 형태로 피처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 후에 프로세스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에어플로우를 통해 오프라인 스토어인 S3로, 스텝 펑션 AWS 배치를 통해 온라인 스토어인 레디스로 적재하게 됩니다. 저장된 피처들은 피스트를 통해 표준화된 방법으로 조회가 되며 모델 개발, 학습 파이프라인, 그리고 서비스에 일관된 형태로 서빙이 됩니다. 실시간 피처들은 현재 온프레미스에서 카프카와 나이파이로 처리하고 있으며 AWS에는 키네시스를 사용하여 연동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아직 미완성으로
다음 단계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피처 스토어 관련 기술과 구축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의 웨더가 모델 서빙에 대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웨더입니다. 앞에서 모델 학습과 데이터 준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시스템에 적용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모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만들어진 모델을 서빙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사이클런 등 다양한 모델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모델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모델 프레임워크에 종속되지 않는 기술로 모델 서빙을 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실시간 인퍼런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에는 엄청난 양의 트래픽이 인입되고 있습니다. 대용량 트래픽에 대한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 지연이 낮고 안정적인 인퍼런스 성능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모델 서빙을 할 때 운영과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트러블 슈팅이 쉬운 기술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관점에서는 모니터링이 용이한 기술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관점에서의 운영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데이터 정합성이 문제가 될 경우를 고려하여 사용할 기술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모델 서빙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분리하였습니다. 모델 프록시와 모델 인퍼런스라는 두 가지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 프록시 서비스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퍼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인풋, 즉 피처를 조회해야 하는데요. 모델 프록시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피처 조회하는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피처 조회하는 것을 추상화시켜 변경에 용이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퍼런스 요청 중계, 서킷 브레이커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델 인퍼런스 서비스는 오직 인퍼런스만 수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구조를 활용하여 서비스와 모델 간 의존성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모델 종류가 많아지는 경우에 모델 인퍼런스는 모델에만 의존하도록 하여 빠른 배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전 장표에서 모델 서빙의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여러 모델 프레임워크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ONNX를 도입했습니다. ONNX는 상호 운용성 있는 ML 모델의 오픈 스탠다드입니다. ONNX를 이용하여 여러 모델 프레임워크로 개발된 모델을 공통의 포맷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모델은 ONNX 런타임을 이용하여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델이 최적화되면서 인퍼런스 속도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ONNX 포맷의 모델은 파이썬뿐만 아니라 자바 기반의 환경에서도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기술을 사용하여 API 엔드포인트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서비스, 모델 프록시와 모델 인퍼런스가 다른 서비스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API 엔드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RESTful API를 만들어 서비스 간 통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 팀은 자바 기반의 스프링 MVC와 파이썬 기반의 FAST API 기술을 검토하였습니다. 스프링 MVC는 많은 분들이 즐겨 사용해왔고 굉장히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카카오페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사내외에 많은 노하우와 레퍼런스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바 생태계에서 탄생한 많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검토한 기술은 FAST API입니다. FAST API는 파이썬 문법을 안다면 굉장히 빠르게 배우고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파이썬 웹 기술과 비교했을 때 활발한 커뮤니티와 풍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덴틱이라는 타입 체킹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데이터 형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런타임 에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두 가지 기술 모두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델 프록시는 스프링 MVC를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피처를 조회하고 인퍼런스 요청을 중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델 인퍼런스는 패스트 API를 사용하여 인퍼런스에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서빙이 배포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CI/CD를 위해 젠킨스와 스피네이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버 구동은 AWS EKS를 사용하였습니다. EKS는 Elastic Kubernetes 서비스의 약자로 A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형 K8s 서비스입니다. 배포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 담당자가 젠킨스를 통해 배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빌드 서버가 모델 레지스트리로부터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도커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도커 이미지 빌드가 완료되면 스피네이커를 통해 EKS 클러스터에 서버 팟을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인퍼런스를 지원하는 ML 모델을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 피처 스토어, 모델 서빙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MLOps에서 핵심적인 컴포넌트 3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을 통해 학습된 모델을 얻을 수 있고 피처 스토어를 통해 학습과 모델 서빙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델 서빙을 통해 시스템에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3가지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모델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배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발표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아키텍처입니다. 각 컴포넌트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사내 하둡에서 AWS S3의 데이터를 적재하여 오프라인 피처 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Feast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유연하게 피처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Elastic Cache for Redis를 사용하여 온라인 피처 스토어를 구성하였습니다.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은 스텝 펑션을 이용하여 만들었고 모델은 세이지메이커 모델 레지스트리에 저장하여 관리하였습니다. 모델 서빙에는 AWS EKS를 사용하였습니다. 모델 프록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피처를 조회하고 인퍼런스 요청을 중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적용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MLOps를 도입하여 새로운 모델을 배포하는 데 사용되는 개발 리소스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 피처 준비, 모델 서빙에 필요한 시간을 주 단위로 산정하여 MLOps 도입 전과 후를 비교하였습니다. 모델 학습 파이프라인의 경우 AWS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여 운영에 들어가는 리소스를 줄였습니다. 또한 피처 스토어를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표준화하여 모델러 분들이 배치 개발에만 집중하도록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모델 서빙 시에는 모델과 피처가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만 집중하도록 하여 개발 효율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모델 적용 시 사용되는 개발 리소스를 50%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용 측면에서 적용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관점에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구축, 운영, 유지보수 단계로 나누어 주요 비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축 단계에서는 서버 장비 구매 비용, 운영 단계에서는 온프레미스에서의 운영 인건비, AWS 사용 요금을 비교했습니다.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장비 노후로 인한 교체 비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비용은 시스템을 5년간 운영한다는 가정을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LOps를 적용하면서 저희 팀이 느꼈던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마다 MLOps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직은 모델 서빙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조직은 학습 파이프라인만 구성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MLOps를 적용하기 전에 최종 결과물이 어떤 모습일지 고려하여 적용 범위를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페이와 같이 온프레미스 환경이 있는 상태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내 정책, 데이터 관리 등 MLOps 연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팀도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성을 꼼꼼히 살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는 각 조직에 맞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구성원과 운영하는 상황을 잘 고려하여 조직에 맞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MLOps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모델 모니터링을 고도화하여 모델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델 배포 전 검증 단계에서 A/B 테스트를 도입하여 모델 성능 체크하는 것을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리를 강화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데이터 이상을 감지하도록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에서 MLOps를 적용했던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장표의 문장은 MLOps와 관련된 유명한 논문 제목입니다. MLOps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은 레퍼런스가 풍부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선택지가 많아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 개발하면서 기술 부채가 많아지는 걸 목격하기도 하고 이미 구축된 시스템의 기술 부채로 인해 운영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저희 발표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